안녕하세요. 국립어린이과학관 2021 랜선 어린이 과학 미션 캠프 시즌 2 Drive Your Future 1회차 그린 모빌리티를 시작합니다. 박사님, 요즘 그린 모빌리티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무슨 뜻인가요? 왠지 어렵죠? 지구의 환경이 많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요즘 미세먼지도 많아졌고 지구가 온도가 높아져 가면서 빙하도 녹고 있어요. 네, 그렇죠. 우리 유선 친구는 그린, 즉 녹색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세요? 바로 자연이죠. 나무도 숲도 모두 녹색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럼 모빌리티는 무엇인 줄 아세요? 요즘 TV 광고에도 나오고 자주 듣게 된 단어인데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빌리티라는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수단, 모든 탈 것들과 택배처럼 이동수단을 이용한 서비스까지 모든 것을 바로 모빌리티라고 부릅니다. 아, 어렵지 않네요. 사람과 물건의 이동을 위한 이동수단과 서비스를 모빌리티로 정의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히 정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린 모빌리티는 뭘까요? 오염시키지 않는 깨끗한 이동수단과 서비스? 네, 똑같이네요. 역시 하는 친환경 녹색 모빌리티가 등장하기 시작했죠. 아, 그럼 요즘 많이 보이는 배터리를 이용한 전동 킥보드나 전기차 같은 것들이 그린 모빌리티인가요? 예, 맞습니다. 휘발유와 경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우와, 그러면 앞으로는 전기차만 타야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뭐예요? 내연기관 엔진과 전기차 구동 모터를 모두 장착하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아, 그린 모빌리티는 종류가 정말 다양하네요. 그런데요, 박사님,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완전한 그린 모빌리티가 아니다 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수소차는요? 수소도 물 전기 분해를 이용해 순도가 높은 수소를 생산해서 사용해야 진정한 친환경인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으로 많은 양의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그린 모빌리티라는 게 자동차가 전부는 아니죠? 그럼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빨리 그런 날이 와서 지구가 더 깨끗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박사님, 퍼스널 모빌리티는 뭐예요? 퍼스널은 개인이라는 뜻이죠. 즉, 한 사람이 1에서 2km 정도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사용하는 이동수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완전 친환경 그린 모빌리티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아하, 건강도 챙기고 환경도 지킬 수 있는 일석이조가 바로 자전거와 킥보드네요. 네, 그렇죠. 단, 헬멧과 안전보호장구를 꼭 챙기셔야 안전하게 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우리 유선 친구는 태양광 전기차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태양광 전기차는 또 뭐죠? 차량의 지붕이나 차량 표면 전체에 태양광 전지 패널을 설치해서 달리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자동차예요.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타고 다니는 모든 것들이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은 그린 모빌리티로 진화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손들에게 아름답고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네, 저도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해 볼게요. 오늘 그린 모빌리티에 대해서 차두원 박사님과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개인용 이동수단과 자동차, 그리고 비행기까지 모두 친환경적인 그린 모빌리티로 발전해 나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지구가 더욱 깨끗해질 수 있겠죠? 우리 모두 노력해보아요.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미션을 확인하고 꼭꼭 수행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어린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국립어린이과학관 2021 랜선 어린이 과학 미션 캠프 시즌 2 Drive Your Future 2회차 인공지능 모빌리티를 시작합니다. 박사님, 인공지능 모빌리티가 정확하게 뭐예요? 자율주행 자동차인가요? 예, 거의 맞습니다. 인공지능이 모빌리티를 활용하기 위해 인간의 모든 기능을 대신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자율주행 배도 있나요? 있죠. 우와, 인공지능 배가 대서양을 횡단한다고 하니 기대가 돼요. 박사님, 인공지능이 인간의 기능을 대신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떤 역할이 인공지능이 대신하나요? 어른들이 자동차를 어떻게 운전하시는지를 유심히 보면 알 수 있어요. 갑자기 끼어들거나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벌어지면 빠르고 안전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아, 사고의 원인이나 사고의 상황을 감지해야 하는 기능인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자율주행은 인공지능 운전자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맞아요. 레이더와 라이다, 이름도 비슷한데 차이가 뭐예요? 아, 그러네요. 와, 그러면 정말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겠네요? 아, 면허증도 필요 없나요? 네, 꿈 같은 이야기죠. 차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요즘 자율주행차와 함께 커넥티드 카라는 단어도 많이 봤는데요. 이건 뭐예요? 네, 커넥티드인 연결을 의미하죠. 인공지능에 인터넷을 연결한 커넥티드 카는 정말 똑똑한 모빌리티 수단이 되겠어요. 하지만 이런 커넥티드 카라고 완벽하게 안전한 건 아니겠죠? 그럼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려면 기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용해야겠어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점인데요. 그리고 이런 안전 문제 말고도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네, 바로 해킹입니다. 누군가가 비행기를 착륙시키지 않고 계속 하늘에 떠 있게 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상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술 윤리라고 부릅니다. 기술 윤리? 기술 윤리. 네, 사람의 행동에 윤리가 필요하듯이 기술 개발자들도, 즉 과학자들도 윤리가 필요하다는 게 기술 발전과 함께 고민해야 할 점입니다. 박사님,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완벽한 인공지능 운전자가 등장한다면 차 안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할까요?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움직이는 편의점도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점이죠. 정말요? 네, 놀랍죠? 주행하는 동안 무엇을 하나? 라고 관찰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어린이들은 숙제를 가장 많이 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숙제를 많이 내주나 봐요. 그럼 다른 질문이요. 완벽한 인공지능 운전자가 등장하면 운전자가 필요 없어질 뿐만 아니라 직업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하던데요? 네, 인공지능 덕분에 우리 생활이 편해지기도 하겠지만 해킹이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처럼 안 좋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인공지능과 모빌리티에 대해서 차두원 박사님과 함께 알아보았어요. 인간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잘못 사용하면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은 더욱더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미션을 확인하고 꼭꼭 수행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어린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국립어린이과학관 2021 어린이 과학 미션 캠프 시즌2 미래의 수송수단 Drive Your Future 3회차 초고속 모빌리티를 시작합니다. 박사님, 비행기보다 빠른 고속철도가 연구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어떻게 알았죠? 사실이에요. 진짜요? 네, 유선 친구는 철도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여행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가족들과 KTX를 타고 부산이랑 전주, 강릉으로 여행 갔던 때가 생각나요. KTX를 타자마자 잠깐 잠들었던 것 같은데 벌써 내릴 때가 됐더라고요. 비행기보다 빠른 초고속 열차가 연구 개발되고 있답니다. 와, 비행기보다 빠르다면 얼마나 빠른 열차예요? 비행기는 보통 시속 1000km 정도의 속도로 날아가는데 이보다 빠른 시속 1200km까지 달릴 수 있는 하이퍼튜브 열차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게 되죠. 와, 대단하네요. 지금은 2시간 30분이 걸리니까 20분이면 거의 8배나 빠른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죠? 열차를 선로 위에 띄운 다음 공기 저항이 없는 진공 상태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식이죠.
아직 연구 중이라면 어디까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진공 상태에 가까운 0.001 기압 수준에서 시속 1019km를 주행하는 데 성공했답니다. 와,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대단한 기술 같아요. 맞아요. 와, 빨리 기술이 개발돼서 우리가 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술이 완성되면 KTX를 타고 부산이나 전주, 강릉을 가는 것처럼 중국에 가서 점심 먹고 여행하고 올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유럽이랑 미국도 비행기처럼 하루면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도 기대가 많이 돼요. 박사님, 하이퍼튜브 외에 첨단 철도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영화에서 상상하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우리가 재미있는 상상을 더 많이 해야겠어요. 그래야 박사님들이 더 많은 연구를 해주실 것 같아요. 와, 어떤 연구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유선 친구는 소음이나 큰 진동 때문에 불편했던 적이 있나요? 네, 평소에 저희 집에서도 쿵쿵거리는 소음으로 인해서 뛰지 말아달라는 방송이 나오기도 했어요. 맞아요. 철도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그런데 자동차보다 몇 배가 빠른 기차 안에서 우리는 조용히 책도 읽고 잠도 잘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소음을 눈으로 모두 측정할 수 있다니 신기해요. 그런데 공기에서도 소음이 발생하나요? 네, 고속 열차 주변 공기의 흐름을 컴퓨터로 계산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달리지 않고도 컴퓨터 계산으로 열차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분석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신기하네요. 사람들이 철도를 조용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네요. 네, 요새는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요. 와!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좋지 않다고 하는데 철도를 이용할 때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져요. 철도 기술이 많이 발전돼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철도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철도는 자동차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도 한 번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니 친환경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이동수단이네요. 오늘은 노희민 박사님과 함께 비행기보다 빠른 초고속 차량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대중교통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미션을 확인하고 꼭꼭 수행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어린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국립어린이과학관 2021 어린이 과학 미션 캠프 시즌 2 Drive Your Future 4회차 에어 모빌리티를 시작합니다. 박사님, 제가 어제 뉴스에서 UAM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뭐 날아다니는 것과 관계 있었던 것 같은데 도대체 UAM이 뭐예요? 네. 유선 친구는 주말에 부모님과 놀러 갈 때 차가 너무 막혀서 날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죠. 많이 있죠. 네, 이렇게 도심 속에서 하늘을 나는 에어택시처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항공교통을 말하는 거예요. 아, 영화에서 봤던 하늘을 나는 택시 같은 거네요.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비행기나 헬리콥터는 우리가 도심에서 쉽게 타고 다닐 수는 없는 건가요? 네, 헬리콥터가 가까이서 날아간 적이 있는데 엄청 시끄러워서 지나갈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만 봤어요. 그렇죠. 와, 우리 집 앞에서 하늘을 나는 택시를 타고 놀러 가면 정말 좋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걸 왜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차가 막히는 도심 속에서 멀티콥터를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타고 다닐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된 거죠. 멀티콥터요? 헬리콥터가 아니고요? 네. 그러면 에어택시와 같은 에어모빌리티는 기존 항공기들과 비슷하면서도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UAM도 집이나 학교에서 들을 때 이러한 생활소음 수준 정도가 되어야 해요. 그렇겠네요. 그 소음 때문에 아기가 잠자다가 놀라서 울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진짜 큰 건물 옥상에 갔을 때 바람이 엄청 세게 불 때가 있었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막 몸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에어택시를 자유롭게 타고 다니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가장 필요할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타고 다니려면 배터리 무게가 매우 가벼워지고 용량은 커져야 된다는 말이죠. 비행하다가 갑자기 배터리 전기가 떨어지면 위험하니까요. 그렇죠. 정말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나면 무서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겠어요. 좀 더 많은 UAM들이 서로 충돌사고 없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많이 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을 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자동화 기술은 뭐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언제쯤 에어택시를 탈 수 있을까요? 현재 전 세계에서 많은 회사들이 열심히 개발하고 있답니다. 역시 우리나라도 이미 하고 있었군요. 에어택시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생각을 하니 마치 미래의 세계를 보는 것 같고 상상만 해도 즐거워요. 오늘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미래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재미있었어요.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미션을 확인하고 꼭꼭 수행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어린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